자, 2014년도에 실시했습니다. 2015학년도 수능 문제 여기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사항 뭐 있습니까? 2번. 5번 문제요. 자, 5번 문제. 그림 가나는 두 종류의 해양 자원과 각각의 주성분을 나타냈습니다. 했네요. 자, 자원이라는 파트는 뭐 새학제 들어와서는 나오는 내용은 아닌데요. 네. 자원을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해 볼까 합니다. 에너지 자원과 네. 광물 자원으로 구분해 볼까 합니다. 물론 그거 말고도 토양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자원입니다. 막판 가면 관광 자원까지도 넘어갈 수가 있어요. 관광이요? 관광. 관광. 왜요? 근데 뭐 일단 좀 좁은 의미로서의 자원은 에너지 자원과 광물 자원 구분해 볼 수 있네요. 에너지 자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수력 자원. 석탄, 석유, 뭐 천연가스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에너지 자원으로 되고 있습니다. 광물 자원 또다시 구분을 해보면 금속 광물과 비금속 광물로 구분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까? 왜요? 광물에 석탄이 안 들어가요. 광물에 석탄이 안 들어가요. 자원, 에너지 자원. 에너지 자원은 석탄, 석유. 그러니까 이제 광물의 지구과학적인 의미하고 좀 다른 의미로. 그리고 이거는 광물 자원 이쪽이 들어가는 거고요. 우리가 광물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야 되죠. 네. 광물이 어디 있는가를 찾겠다. 한자로 어떻게 쓰면 될까요? 발광. 광색 책. 발광. 감광. 발광 뭐 발광. 뭘? 탐사한다는 거예요. 탐사한다. 그지? 캐내죠. 캐낸다. 뭐라 쓸까요? 그렇지. 채광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채광석 캐는데 아무래도 얘는 청합량이 너무 적어. 이거 재련소까지 다 들고 가기가 그렇죠. 네. 그래서 선별하게 됐습니다. 선광 이후에 재련하는 과정을 보는데요. 금속은 대부분 산화물 형태로 나와요. 그래서 금속 광물은 대부분 재련 과정이 필요합니다. 재련은 아무래도 이제 뭐 공업적인 의미인데요. 화학적인 의미로는 뭐라 부르겠습니까? 이미 산화된 건데 뭘 또 산화시켜요? 환원시켜야죠. 예, 환원시키는 거죠. 오. 그래서 철의 재련하면 뭐 산화철의 재련하면 산화철을 환원시킨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반면 비금속 광물은 굳이 재련까지 할 필요는 없죠 하겠다고요. 네. 저 시기는 뭘 수단을 쓰고 있을까? 저는 슬랙을 쓰고 있어요. 그러네. 탐광하는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광물이 저기에 어디 있을까? 우리가 찾고 싶은 광물이 어디 있을까? 석유가 어디 있을까? 또는 철광석이 어디 있을까? 하는 그런 것들, 방법들 뭐 있을까요? 홍수질이 아니라 일단 지질조사가 있겠죠? 지난 시간에 습곡의 얘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습곡 구조 중에서 배사 구조에 석유가 모일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지? 그럼 아무리 형사 부분에다가 꽂아봐야 의미가 없는 거죠. 지질조사를 통해서 여기가 습곡 구조에서 배사에 해당하는 문화를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네. 그 외에 중력조사가 있겠네요. 상대적으로 중력이 좀 더 강하다는 것은 아무래도 밀도가 큰 물질이 그 땅 밑에 있다는 생각을 해줄 수 있겠죠. 네. 뭐 대표적으로 철광석 같은 것들 말입니다. 반면 중력이 생각외로 약한데 뭐 있을까요? 돌보다 밀도가 작은 놈이 있겠죠. 네. 뭐요? 석유. 물론 지하수를 탐사하겠다고 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만. 이제 네. 그 외에 전기를 통해서 또는 자기를 통해서 이런 것들 찾아내는 방법들이 있겠다고요. 탐광의 맨 마지막은 뭘까요? 터트리. 터트린다? 알면 시험 삼아 꼽아봐야죠. 오. 뭐라 불러요? 그렇죠. 최종적으로 시추 과정이 탐광의 맨 마지막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글자를 만드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5번 문제에서
두 종류의 해양 자원인데요. 주성분이었습니다. 망가이즈 단계가 있었습니다. 네. 망가이즈 단계는 아무래도 금속들이 좀 더 주성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 가스하이드레이트 해놨네요. 가스하이드레이트는 메테인 요놈이 물 분자에 둘러싸여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가는 우리나라 동해에 풍부하게 보인다. 우리나라 동해 독도 인근에 많은 것은 가스하이드레이트입니다. 망가이즈 단계는 태평양 한바다 속에 그렇게 많이 있고요. 나는 연소하면 온실기체를 방출합니까? 하는데요. 이게 메테인 이거 연소시키면 어떻게 돼요? 이산화탄소 나오죠. 네. 자, 근데 문제는 메테인 자체로 날아가면 온실 효과가 훨씬 더 커요. 그래서 함부로 지금 가스하이드레이트를 동해에서 캐지 못합니다. 왜요? 잘못하다가 기체 상태로 그냥 그대로 바글바글 날아가 버리면 온실 효과가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이산화탄소 한 분자보단 메테인 한 분자의 온실 효과율이 거의 10배 이상 큽니다. 가나 모두 저온 고압의 환경에서 그렇죠? 바다 깊은 곳에서 저온 고압의 환경에서 만들어지거든 하겠습니다. 되겠나요? 네. 5번 문제 자원에 대해서 에너지 자원과 광물 자원으로 그렇게 구분해봤습니다. 여기가 망가이즈 단계에 해당하는 거고 가스하이드레이트는 일종의 에너지 자원이 될 수 있겠죠. 됐습니까? 네. 다른 질문은요? 2번 2번 문제요. 2번 그림은 대표적인 지질재해에 대한 내용인데요 해놨습니다. 마그마 분출을 통해서 화산이 일어나고요. 단층 활동에서 지진이 일어나네요. 집중호우를 통해서 뭐 산사태 일어날 것 같네요. 그죠? 네. 산사태. 2번 아이씨. 네. 자, 다음은 현모암으로 이루어진 했습니다. 지질명소 총석정을 소재로 한 작품인데요. 이 작품에 나타난 돌기둥에 대한 내용이에요. 했습니다. 구태여 육면은 무엇을 본떴습니까? 라고 하네요. 육면이요? 주상 저희 전리죠. 딱 지난 시간 주상 전리를 배운 것 같습니다. 그죠? 맞아요. 그래서 질문입니다. 육각기둥 모양의 주상 전리가 있다. 기억 괜찮죠? 네. 용암의 냉각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어때요? 맞아요. 맞죠. 이때 냉각까지서 부피는 수축한 겁니까? 팽창한 겁니까? 부피 수축이야 냉각이야? 수축이야 팽창이야? 수축이죠. 네. 반면 판상전리는 어때요? 판상전리는 부피 감사합니다. 팽창을 통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부피 팽창하려고 하니까 압력이 감소하는 과정에서 말이죠. 이해됐어요? 네. 판상전리는 부피 팽창에 대한, 주상전리는 부피 감소 수축에 대한 내용이에요. 굵은 광물로 밝은색 흑맘이잖아요. 네. 세립질이죠. 네. 그리고 어둡죠. 어둡다는 것은 이제 철 마그슘 포함한 광물이 좀 더 많다 되겠네요. 오히려 밝은색에 구근하면은 화강 베이스에 판상젤리 만들어질 때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해결되겠습니까? 네. 다른 질문은요? 7번 7번 문제 봅시다. 칠 번 태양계를 구성하는 어떤 천체의 모습이에요 해놨습니다. 우리가 이 수업 들어가기 전에 태양계 여러 천체들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봤더랬습니다. 네. 7번 태양계를 구성한 놈들은 누구 있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일단 태양이 있었네요. 그 다음에 행성이 있었고요. 외소 행성도 소개를 해봤습니다. 행성과 외소 행성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공정 궤도상에서 지배적인 질량체가 되면은 행성이라 하겠고 그렇지 못하다면 외소 행성이라는 이름을 쓰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놈이 누구? 명왕성, 플루토가 얘기한 거죠. 그 외에 뭐 세레스라든지 뭐 이런 놈들이 외소 행성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소행성은 무엇입니까? 얘는 충분한 중력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즉 질량이 작아서 구형의 천체를 가지지 못하는 그런 놈을 소행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해성. 해성. 이 해성의 출처가
하이퍼벨트에서 왔습니까? 오르트그름에서 왔습니까? 하는 것들이죠. 어쨌든 얘네들은 태양 주변을 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양주를 구성하는 모든 전체는 태양을 돈다. 태양 주위를 공유한다. OX. X. 그렇죠. 보통 화학에서 모든 하면 좀 잘 안 맞아요. 네. 태양을 돌지 않는, 즉 태양 주위를 공유하지 않는 놈이 있네요. 누구요? 그렇죠. 위성이 있죠. 질문하겠습니다. 태양계를 구성하는 어떤 천체의 모습인데요. 해성 해놨습니다. 해성이 가로 되어 있나? 해성의 주성분은 주산염 돌덩어리다. OX. 아니죠. 얼음이라든지 먼지 들 뭐 이런 것들이죠. 네. 그러니까 해성이 태양 가까이 올 때 태양풍에 의해서 꼬랑지가 길게 날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 소행성 해놨네요. 그리고 다는 화성의 위성인 포버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가는 태양에 접근하니까 꼬랑지가 생겨요. 해성이죠. 두 번째, 가나 구성물질 성분비가 유사하더라. 아무래도 소행성은 규산염 돌덩어리들이고요. 해성은 아까 말했다시피 먼지라든지 뭐 티끌이라든지 이런 얼음 이런 것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 태양을 초점하는 다원인을 돕니까 하는데 위성은 그렇지 않다 했죠. 다 확인됐습니까? 네. 다른 질문은요? 17번. 17번 문제요. 네, 갔다 오세요. 아, 17번 그림 가는 태풍이 대한해협을 통과한 동안 T1, 2, 3 태풍의 위치를 제시했지요. 나는 이 태풍이 영향을 받는 관측소, 풍향, 풍속을 나타냈습니다. 해놨네요. 여러분들 태풍이 지나가는 방향의 오른쪽 반원을 위험 반원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태풍 지나가는 반대 반 왼쪽 반원 쪽은 왼쪽 구역은 안전 반원 또는 가항 반원이라는 이름을 써요. 왜 위험 반원일까요? 영양 유통비. 지행방의 오른쪽이 훨씬 더 풍속이 강하게 되는데요. 그 연유는 어쨌든 태풍도 저기압이잖아요. 태풍이 저기압이 이렇게 공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런 그림을 그리는데 편서풍대예요. 편서풍의 방향과 태풍의 방향이 진행방의 왼쪽은 반대로 상충됩니다. 반면 오른쪽은 태풍의 방향과 편서풍 방향이 같아지죠. 예, 그래서 진행방의 오른쪽이 위험 반응입니다. 이거는 무역풍 분원 지점도 마찬가지예요. 진행방의 오른쪽이 위험 반응입니다. 근데 무역풍 분원 쪽을 시험 메인으로 낼까요? 아니에요. 이거 누가 시험 내? 그렇죠. 예. 근데 인천교육청 주관의 7월에는 갔네요. 변태성 인천교육청이.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입시물리 쪽에도 인천 거는 하나도 안 실어놨죠. 네. 7월까지 하나도 안 실어놨습니다. 문제가 정말 넓어서 그래요. 자, 어쨌든 위험 반응에서 태풍이 지나간다고 합니다. L1, L2, L3 위험 반응이 있는 관측자 입장에서는 태풍 진행 방향에 따라서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바뀝니다. 반면 안전 반응은 강한 반응이 있는 관측자 입장에서는 태풍이 지나가는 데 있어 풍향이 반시계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거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위험 반응에서는 시계 방향, 안전 반응에서는 반시계 방향. 뭐 태풍 나오면 거의 맨날 묻는 게 이 문제예요. 됐습니까? 네. 자, 나 그림 보겠습니다. 나 그림 보니까 거의 동풍 쪽이네요. T1 동풍 쪽이고요. T2는 북풍 쪽에 좀 더 가깝죠. 약간 북서풍 T2였습니다. 그리고 T3 뭐 북서 T3 이렇게 되고 있네요. 하겠습니다.
약간 동풍 계열의 바람이 불었다가 1번, 2번 북서로 불다가 3번 뭐 북서로 이런 식으로 바뀌었네요. 풍향이 시계로 바뀝니까? 반시계로 바뀌고 있습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예, 대한해협을 지난 동안 T1, T2, T3 때 태풍의 위치가 제시되고 있는데요. 1번 약간 북동 방향에, 그지? 2번 북북서 방향으로, 3번 북서 방향으로 풍향이 이렇게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확인됐습니까? 네. 요 화살표 크기는 이제 풍속을 뭐 가리킨다고 생각해도 뭐 괜찮겠죠? 되겠습니까? 되셨나요? 네. 예, 태풍이 지나가는 방향의 관측소의 위치는 안전 방향 쪽에 관측소의 위치가 있었습니다. 풍향이 반시계 방향으로 바뀌면서요. 확인됐습니까? 네. T1과 T3일 때 두 풍향이 이루는 각이 완전히 180도일 수는 없죠. 관측 지점은 태풍 진행 경로의 왼쪽에 안전 방향 쪽에 있었겠고요. 되겠습니까? 네. T3 이후에 이제 태풍이 찬바다로 갔잖아요. 네. 열대 저기압이 점점점 세력이 약화되겠죠. 이해됐습니까? 네. 열대 저기압의 세력이 약화된다. 중기압은 올라간 겁니까? 내려간 겁니까? 기압이 낮아지면 세력이 더 강해지는 거죠. 네. 저기압이 세력이 약화된다는 것은 기압이 올라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고기압은 세력이 강해진다는 것은 당연히 기압이 올라가면 되는 거죠. 네. 저기압은 기압이 낮을수록 세력이 강한 거예요. 온대 저기압이든 열대 저기압이든 중심 기압이 올라간다는 것은 이제 세력이 약화되고 있다.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거 낚이면 곤란해요. 네. 17번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다른 질문은요? 20번. 20번 문제요. 자, 20번. 지구 공전 궤도상에서 충분날 지구 위치와 광도 12공을 나타내는 지표였습니다. 자, 20번 그림을 그리기에 앞서서 10자선 다시 한번 그리죠. 네. 네. 적도 좌표의 십자선이에요. 0시, 6시, 12시, 18시 되고 있습니다. 0시 근처, 0시 1시 근처에 있는 놈이 물고기 자리입니다. 네. 태양이 물고기 자리 방향 쪽에 있었을 때 우리가 춘분날이라고 얘기될 수 있겠고 3월 21일, 22일 요 정도쯤이 되고 있습니다. 6시 방향 쪽, 6시, 7시 쪽에 쌍둥이 자리가 있네요. 네. 예, 태양이 6시 방향 쪽에 있었을 때 하진날, 역시 6월 말이 되겠고요. 12시, 13시 근처에 천여 자리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추분날 되겠고요. 18시, 19시 쪽에 궁수 자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동짓날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상에서 네. 춘분날 해놨습니다. 20분. 춘분날. 춘분날이면 태양이 어쪽에 있다고? 0시 방향에 춘분날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태양이 되고 지구가 이렇게 도는데 지구 위치가 여기에 지구가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황도 12궁이 이렇게 둘러져 있는데요. 지구에서 태양 쪽을 쭉 향해서 쭉 그리다 보니까 물고기가 보이고 있더래요. 네. 그래서 태양이 물고기 자리 방향 쪽에 있다 보니까 물고기를 제대로 볼 수 있다 보다 못 본다 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네. 춘분날 물고기 자리는 태양과 같이 떠버리고 같이 져버립니다. 그래서 제대로 관측할 수 없다 되는 부분이죠. 되겠습니까? 네. 하지점이 궁수 자리에 있다고요? 아니요. 쌍둥이 자리에 여기가 하지점이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우리나라에서 11월 중순에 사자 자리는 해봤습니다. 쌍둥이 다음에 개가 있고 사자가 있고 그 다음에 천자 자리 이렇게 나가고 있죠. 네. 확인되겠습니까? 네. 태양이 어느 쪽에 있을 때 11월 중순에라고 했잖아요.
네. 11월 중순이면 여기에 11월 중순 태양은 여기 있을 겁니다. 우리가 9월 말 천자리 있다가 12월 말에 궁수자로 가는 요런 1년의 과정에서 11월 중순이면 태양이 여기 있습니다. 확인했습니까? 네. 자정 무렵에 해놨습니다. 자정 무렵이면 태양과 완전 반대쪽에 이쪽에 있어야 되겠죠. 네. 사자 자리가 뜰가위였습니다. 여기가 동해바다 쪽이죠. 네. 뭐 사자 자리 대충 뜰만 할 것 같네요. 네. 되겠습니까? 네. 다음 우리나라에서 남중고도가 가장 낮은 별자리는 쌍둥이 자리다. 쌍둥이 자리는 오히려 플러스 적이다 보니까 가장 높은 저기를 가지고 있고 높은 남중고도를 가지게 됩니다.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쌍둥이 자리가 가장 남중고도가 더 높겠고 물론 남중고도 제일 낮은 쪽은 궁수 자리가 되겠죠. 마이너스의 저기를 가지니까요. 이해됐습니까? 네. 뭐 그러니까 니은에 대해서 모른다 하더라도 기억 하점이 궁수자다. 무조건 그랬죠. 네.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남중고도가 가장 낮은 별자리 쌍둥이가 가장 높은 별자리죠. 네. 이 쌍둥이 자리가 플러스 23.5도의 저기가 되겠고 여기가 마이너스 23.5도 저기입니다. 물고기하고 천자 자리는 저기 0도쯤이 되는 거죠. 뭐 그래서 기억 디귿을 보고 왜 누가 틀렸잖아. 뭐 니은밖에 답이 더 되냐 이렇게 나올 수 있으면 되겠네요. 이해됐습니까? 네. 정리해 주십시오. 대충 우리나라 이렇게 그려가지고 남쪽, 동쪽, 서쪽 하면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다른 질문 되거든요. 18번 문제 볼까요? 18번 그림 칸은 13,000년 전과 현재의 지구 자전축 경사 방향을 나는 20유리 변화를 나타냈죠 해봤습니다. 태양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가까운 근일점과 상대적으로 먼 원일점을 제시하면서 현재의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현재 자전축을 보니까 이렇게 태양을 해보고 있는 여기가 북반구 입장은 여기가 여름이에요. 네. 오히려 근일점이 북반구 입장에선 겨울이더래 하고 있습니다. 자전축의 방향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네요. 이걸 우리는 세차운동이라고 합니다. 네. 자 보셨으면 세차운동 방향 시계 방향 돌렸습니까? 시계 방향 돌렸습니까? 시계 방향 돌리고 있습니다. 수업을 귀로만 들어서는 몰라요. 그래서 1.3만 년 전의 상황인데 어차피 13,000년 전의 상황이나 13,000년 후의 상황이나 뭐 별반 다르진 않을 겁니다. 북반구 입장에서는 이제 반대로 여기가 겨울, 여기가 여름이 겨울이겠죠. 여름이 가깝네요. 쪄 죽겠고 겨울이 멀니까 얼어 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000년 전에는 북반구에서는 연교차가 훨씬 더 커졌거든요.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질문하겠습니다. A일 때 했습니다. 네. 20률이 지금보다는 어때요? 20률이 더 컸다 했죠. 네. 이해됐어요? 20률이 크다는 것은 이게 좀 더 찌그러진 타원이에요. 네. 더 찌그러진 타원이니까 근점이 더 가깝고 훨씬 더 빨리 돌겠고 원점이 멀면 좀 더 느리게 돌겠죠. 네. 이해됐어요? 20률이 0이라는 게 완벽한 원을 가지겠고 완벽한 원이면 공전 속력은 동일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20률이 커질수록 근일점에서 빠른 것과 원점에서 느린 것의 속도 차이는 훨씬 더 클 것이다 해야 되겠죠. 네. 됐습니까? 네. 13,000년 전 남반구의 연교차는 했습니다. 우리가 13,000년 전 북반구 연교차가 커졌다 했잖아요. 남반구도 커질까요? 남반구는 처음 잡죠. 네. 그래서 이게 북반구가 아니라 남반구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원일점에서 겨울이 걸리고 있는데 남반구 입장에서는
근점에서 겨울이 걸립니다.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멀리 있던 겨울이 가까이 있는 겨울이니까 좀 덜 추워해 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남반구는 오히려 연교차가 작아지게 됩니다. 26,000년 후 했습니다. 26,000년이면 세차 운동은 동일하죠. 네. 한 바퀴 돌아왔으니까요. 그렇다면 26,000년 후에 20율은 거의 0에 가까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율이 작아진다는 뜻이죠. 좀 더 뭐하다? 원에 가깝게 돕니다. 네. 그래서 세차 운동 신경 쓰지 말고 원동으로 돌리면 네. 북반구는 있죠? 예, 북반구 겨울이 멀어지고 여름이 가까워집니다. 예, 20율이 작아지면서 북반구는 연교차가 오히려 커지네요. 네. 남반구도 커질까요? 남반구 또 반대가 되겠죠. 네. 이랬어? 네. 저번날에 지구 기후 변화의 천문학적 요인 또는 지구 외적 요인하면서 20율의 변화, 공전궤도, 그리고 세차 운동, 그리고 지구 자전축의 각도 변화 뭐 이런 것들 소개했는데요. 세차 운동과 20율의 변화는 남반구, 북반구의 연교차의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반면 지구 자전축의 각도 변화 이거는 남반구, 북반구와 동일하게 경험하게 되는 거죠. 23.5도 돼 있던 것이 24.5도로 기울기가 더 커지면 여름과 겨울의 연교차는 남반구, 북반구 둘 다 커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18번 천문학적 요인에 의한 지구 기후 변화 다시 한번 더 정리해 주십시오. 자, 또 다른 질문 뭐 해볼까요? 19번. 19번 문제요. 19번 문제. 북반구 전체, 남북반구 전체의 물수지를 나타냈습니다. 했나요? 물수지 말고 하나 더 배울 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뭘 배웠습니까? 그렇지, 열수지를 배웠습니다. 열수지라는 것은 결국 들어오는 에너지와 나가는 에너지가 뭐가 돼? 똑같대 하는 겁니다. 물수지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들어오는 물의 양과 나가는 물의 양이 뭐가 돼?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특정 해양의 특정 해역의 물의 양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그게 물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전체 육수의 유입량은 했습니다. 지금 북반구 해양에서 육수 유입량이 0.78, 그지? 네. 그리고 남반구 해양에서 0.47 육수 유입량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게 육수의 유입량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네. 전체 해양에서 대기를 통해 육지로 이동하는 물의 양과 어떨까요? 같아야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네. 해양에서 육지로 이동하는 물의 양과 육수 유입량은 같아야 되겠네요.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전체 해양에서의 증발량은 했습니다. 근데 이거 0.78과 0.47을 합하면 1.25예요. 네. 뭐 뒤에 곱하기가 더 있까 하는데요. 저번날에 대충 숫자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해양에서 100만큼 증발이 일어난다면 강수로 바다에 떨어진 건 90 떨어져요. 그러면 전체 육지에 30만큼의 강수가 있었어요. 육지에서 증발량은 20 증발됩니다. 그래서 전체 육지에서 바다로 들어오는 게 얼마다? 대략 10 정도 이렇게 들어오는 비율이다라고 했었습니다. 대략적인 비율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질문이 뭐라고요? 전체 해양의 증발량은 1.25보다 크겠습니까? 해요. 예, 거의 한 10배 정도는 큽니다. 이해됐어요? 네. 태평양에서 다른 해양으로 나가는 유출량 해봤습니다. 태평양은 강수 빼기 증발 통해서 0.51이 남았고 육수 유입량이 0.38 들어왔습니다. 그럼 합해서 0.89만큼 남습니다. 이 남은 물은 어디로 갈까요? 주변 대서양이라든지 인도양으로 빠져나간다라고 해야 되겠죠. 이해했어요?
그래서 태평양에서 다른 해양으로 삐져나가는 유출량은 0.89이다 해야 됩니다. 이해됐어요? 네. 특히 여기 태평양에서 대서양 쪽으로 여기 남극 대륙 이렇게 있잖아요.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태평양과 대서양의 수위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물이 굉장히 세차요. 그래서 바다 이쪽에서 잘못하면 난파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유. 요 태평양의 수위가 대서양 수위보다 더 높아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뭐 요트를 스스로 운전해서 가겠다면 이거 한번 싹 지나가 보시면 오. 됩니다. 특히 반대로 가면 아주 짜릿한 경우가 있고요. 마지막에 마지막 나중에 얘기는요.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 여행으로 가요. 대충 내가 할지 운전. 너가 내가 운전. 나오고 다른 질문 뭐 있을까요? 15번 15번 문제요. 네, 물귀신이 되는 거지. 몇 번? 15? 1억이네. 15번 그림은 어느 지역에서 40년 동안 발생한 규모 5.0 이상의 지진의 진앙 위치를 나타낸 지역이었습니다. 흰 동그라미는 천발지진을 나타내고요. 네. 조금 더 진한 동그라미가 신발지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여기가 어디일 것 같아요? 4번. 여기 어디일 것 같아요? 가죠? 모양이 약간 여기가 이제 남아메리카가 네. 있고 말입니다. 여기에 동태평양 해령이 있습니다. 실내 그래서 동태평양 해령에서 이쪽 방에 가는 것이 태평양판, 그리고 여기 들어오는 것이 나즈카판 되는데요. 나즈카판이 남아메리카판 밑으로 서귀포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네. 이쪽에 발산 경계는 어차피 천발지진만 있고요. 네. 수면 경계 여기 칠레 해구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천발지진, 중발지진, 신발지진 이렇게 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대산맥 따라서 아주 격렬하게 화산 터지는 요 장면들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네.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A 쪽이 뭐입니까 하면 A가 동태평양 해령 있는 쪽이고요. B는 나즈카판 한가운데를 얘기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D가 여기 칠레해구와 나란하게 안대산맥 있는 쪽이 D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강이 나이는 했습니다. 해령이 나이가 제일 적죠. 네. 예. 그래서 해령이 나이, 지강이 나이 A보다 B가 많다. 괜찮죠? 네. C에서는 발산 경계가 있겠습니까? 근데 뭐 동태평양 해령 있는 쪽을 C 쪽으로 삼고 있는 것 같네요. 네. D 쪽에서는 안산질 마그마가 분출하겠다. 괜찮죠? 네. 우리가 새 학제 들어와서 안산질 마그마의 이 과정에 대해서 소개한 바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실까요? 네. 요거를 단면 잘라보면 어떻습니까? 하네요. 이런 그림이 단면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올라오는 것은 발산 경계잖아요. 네. 그지? 그래서 우리가 B에서 B'이라 불러줬던 기억날까요? 네. B에서 B' 기억납니까? 네. 못 찾겠으면 수학당 27쪽이었나? 예, 오 27쪽이네요. 네. 27쪽 B에서 B' 찾았습니까? 수학당 27쪽 B에서 B' 찾았습니까? 네. 그래서 지하 깊은 곳에 있다가 올라오면서 정신 차려 27쪽 편하니까 뭐하네 B에서 B' 찾았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마그마 형성 과정이 A에서 A', B에서 B', C에서 C' 세 가지 타입이 소개된다 했는데요. 네. B에서 B' 이게 가장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다. 시험 문제에 나오는 빈도이 제일 많은 게 B에서 B'이에요. 네. 그래서 깊은 곳에 있다가 위로 상승하네요. 상승한 방금 크게 두 가지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멘트 대륙 상승이 있었고요. 또 하나의 상승은요. 뜨거운 플룸의 상승이 있었죠. 예, 뜨거운 플룸의 상승을 통해서 하와이와 같은 열점에서의 화산을 만들어낼 때였었습니다. 네. 그 놈들은 현무암젤 마그마가 만들어졌었고요. 확인되겠습니까? 네.
그 다음 요게 아마 C에서 C''인 것 같은데요. 멘틀 물질이 물이 포함된 멘틀 물질이 녹으면서 C에서 C''일 것 같습니다. 맞나요? 네. 예, CS C'으로 여기가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고 A에서 A' 뭐요? 베루치가 구성하는 화강암이 녹는 것이 A에서 A'이었습니다. 네. 여기가 화강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그 두 개가 섞어지는 과정에서 뭐가 만들어? 이게 안산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더라 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안산이 어디라고요? 안데스 산맥. 안대산맥을 안산이라고 부릅니다. 됐어요? 네. 정리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다음 질문 있습니까? 16번? 어? 16번? 16번 문제요. 네. 16번 우리나라에서 관측된 대기 월식을 나타냈죠 했습니다. 우리가 월식을 바탕하면 태양이 있고 여기에 지구가 있겠고 지구 그림자 속에 달이 쓱 이렇게 지나가야 되죠. 루다 1, 2, 3 이렇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구의 그림자를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여기 지구의 본 그림자가 되겠고요. 그리고 지구의 반 그림자 영역은 이렇습니다. 그럼 달은 지나갈 때 1번 방향을 지나가야 됩니까? 그 반대인 2번 방향을 지나가야 됩니까? 2번 방향을 지나가는 거죠. 어느 손 움직였습니까? 왼손. 왼손 움직였습니다. 이게 무슨 방향이라고? 적경이 증가하는 방향이라고. 그래서 본 그림자 여기 있었을 때는 이거는 음영실에서 월식이 아니에요. 네. 요렇게 돼 있을 때 이게 L1, L2, L3 이렇게 나가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지구 본 그림자 대비 예, C, B, A 요런 시간 흐름으로 볼 수 있겠다고요. 이해됐어요? 네. 달의 적경은 A보다 C가 작다. 예, A 쪽으로 가면서 적경이 증가되는 방향이에요. 알겠나? 네. 적경 증가 얘기할 때는 무조건 왼손하고 쓱 움직이는 거야. 네. 알겠어요? 네. 이날은 태양의 남중거보다 달의 남중거가 더 낮습니까 했어요. 10월이잖아. 네. 이미 태양은 마이너스 저기로 내려와 있죠. 네. 9월 말이 추운 날이 되면서 10월 됐으니까 태양은 0보다 적비가 작습니다. 이해됐어요? 네. 태양 적위는 0보다 작아졌습니다. 근데 달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그와 완전 반대쪽에 있어야 될 거잖아요. 네. 달의 적위는 0보단 큰 쪽에 있어야 되겠죠.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이날 태양의 남중구보다 달의 남중구는 더 높아야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이해됐어요? 만약 5월 달에 했다라고 해봅시다. 5월이면 이미 태양이 플러스로 간 거예요. 그럼 달은 마이너스에 있어야 되겠죠. 네. 맞다 알겠어? 네. 지구의 본 그림자에 대한 B는 했습니다. B는 우리가 블러드 문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약간 빙그스름하게 보입니다. 네. 본 그림자 완전히 들어갔다 해서 아예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실제 보다시피 약간 뭐 색깔 느낌은 없습니다만 약간 붉은색으로 보이게 되겠습니다. 네. 푸른색은 지구 대기를 좀 많이 통과되지 못하고 또한 붉은색이 조금 더 많이 휘어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달에 붉은색 빛이 반사되어서 지구 쪽으로 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예 육안으로 관측이 불가능하다는 말은 틀렸어요. 네. 되겠나? 네. 월식 얘기했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다른 질문은요? 12번 문제요. 문제. 그림 가나는 대기권에서 오존의 생성 과정에 대한 내용인데요. 해봤습니다. 파괴가 일어나는 과정인가요? 해봤네요. CFC 요거 프레온가스예요. 염화 불화탄소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프레온가스입니다. 네. 이 프레온가스는 뭐 염소, 플로린 뭐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결합이 꽤 강해요. 그래서 대륙권에서는 잘 분해가 안 됐네요. 근데 성축권에 올라가니까 이놈이 분해가 되면서 염소 원자, 염소 라디칼이 빠져나오는 것을 보게 되겠습니다. 네. 이 염소 원자는 오존 분해의 촉매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오존층을 많이 파괴시키는 게 바로 요 염소 원자가 되고 있습니다. 네. 반면 나는 지금 NO2로부터 UV 자외선을 받아서 산소 라디칼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 산소 분자와 함께 오존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존은 우리는 광화학 스모그에 대한 대륙권에서 일어나는 오존인데 이 오존은 우리가 반길 오존입니까? 아니죠.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이런 걸 가져올 좀 안 좋은 오존이 되고 있습니다. 기억 가에서 염소는 오존 분해의 촉매 역할을 해주고 있다. 맞아요. 가가 진행된다는 것은 오존층이 자꾸 줄어드니까 네. 오존층 구멍이 생기고 오존홀 그죠? 네. 지상에 도달하는 자외선량이 오히려 증가하죠. 증가해요. 강한 자외선이 증가한다는 것은 뭐 피부암 환자라든지 이런 것들의 비율이 높아질 수 있겠고요. 네. 되겠습니까? 네. 나에 의해 오존층이 얇아진다? 이건 나는 지상에서 일어나는 걸로 이거는 뭐 오존층 두께하고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리얼 멘트 하나 더 드릴까? 리얼. 여기서 나에서 만들어진 오존은 오존층으로 이동한다. X죠. 됐습니까? 네. 다른 질문 됐거든요. 더 없으신가요? 네. 다음 주에는 2015년도에 실시했습니다. 6월 고사를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답지 조금 이따가 단톡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장입니다. 가져가십시오.